한동안 그래서 제주도의 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것도 신기하네. 원래 제주도는 되려 전 모계사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해녀분들이 어디서 이런 그것도 큰아들만.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게 좀 제가 듣기로는 불편한 진실인데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의 피상속인 분이 뭔가 사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반대의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대표가 갑자기 그냥 하직했다던가 그런 케이스에는 노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될까요? 대단한 이슈는 없는데요. 일단 이런 거죠. 사망을 하면 그 분이 원래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퇴직금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당연 면직이 돼요. 법적으로가 아니라 회사 사규에 따라 돼 있을 거예요. 정년퇴직하는 것도 당연 퇴직 사유고 가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구속되거나 뭐 이러면 당연 면직.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맘대로 면직 못 해요, 요즘에. 절차를 거쳐서 징계나 절차나 해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무단결근의 기한. 어쨌든 근데 사망을 했다는 게 확인되면 이건 자동 퇴직 사유가 되는데 뭐 고용관계는 그런데 임금 채권이 남죠. 근데 그럼 그 채권을 누구를 줄 거냐가 남잖아요. 누구한테 갈 거냐는 회사 사규나 단체 협약 같은 데다 정해놓기도 하고 아예 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상속인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에는. 법에 없어요? 노동법에 없죠. 민법으로 가는 거니까 상속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이슈는 그게 퇴직금인 경우가 좀 이슈가 되는데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압류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그게 상속 채권이냐 보유한 그 퇴직금 채권에 따라 다르죠. 그냥 퇴직금 채권으로 판단이 되면 이건 압류 그런 거 못 하니까. 근데 상속 채권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게 뭐 한정 승인 뭐 이런 것도 연계돼 있던데 저희 영역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퇴직금 채권으로 봐서 압류할 수 없는 거로 나왔던 사례는 있죠. 이게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상속재산 들어가거든요. 5억 줄 게 있었는데 회사에서 안 줬어. 그래도 세금을 또 내야 돼. 법무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상속됐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대표이사가 주주니까 주식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상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 지분을 상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주의 권리를 누가 행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상속할 거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누가 행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법무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표이사 후임을 어떻게 선임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속하지 않으면 주식은 좀 특이해요. 공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00주 주식을 상속하는데 그 상속인이 1대1대1 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법정 지분대로 하면 1대1대1이거든요. 그럼 3,000주 갖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9,000주에 3분의 1씩 지분이 있어요. 희한하죠. 지분이 네.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9,000주를 3,000주씩 갖고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3,000주씩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주식을 상속하는 거니까 회사가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주명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그 지분이 3분의 1씩만 있다면 네. 그거는 마음대로 처분 혼자 못 하겠네요. 3,000주에 대한 권한 행사 못 하겠네요. 권한 행사는 상속인들의 공동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예를 들어 9,000주인데 그러니까 상속인이 3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협의해서 의사결정하지 않는 한 자기 지분이 3분의 1인 거지 주식수로 표현이 안 돼요. 합의 없이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3,000을 처분하고 싶어도. 그럼 특허권은 어떻게 돼요? 특허권 기본적으로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사망을 했다. 그럼 이것도 상속받는 개념으로 상속인들한테? 상속한 인게 되는 거고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자들 간에 상속이랑 별개로 3명이서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공유자들이. 왜냐하면 이걸 쪼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 뭐 물병에 병뚜껑까지 다 받았는데 병뚜껑만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용하는 건 자유실시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판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 3분의 1 개념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판다 아니면 이걸
내가 간다, 어딜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분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의 협의가 필요해요. 비상장 주식 그리고 상속되면 되게 이슈가 많아지는 게 이 가치가 엄청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보면 종이 조각인데 또 비상장 주식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세금만 왕창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또 상속 플랜의 핵심이거든요. 예전엔 비상장 주식 물납하는데 요새는 좀 어때요? 우선은 이제 기본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물납을 되고 물납 잘 승인 안 해주고 있으면 이제 압류해서 공매 처리는 하죠. 물납을 왜 잘 승인 안 해주는 이유는 해주긴 하는데 뭐 이제 다른 재산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넥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물납을 비상장 주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대 주주가 배우자였고 2대 주주가 그래서 기재부가 돼버렸죠. 상장 주식. 비상장이었어요. 넥스에. 그래서 요거를 공매를 쳐야 되는데 공매 치면 이제 중국 회사들이 살 거다. 막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아져.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큰 문제가 이게 상속세도 높은데 비상장 주식들이 상속이 돼버리면 저 경영권까지 이제 흔들리니까 좀 이슈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좀 빨리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저희들끼리 이슈죠. 이게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데 상속을 쭉 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제일 먼저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상속 재산을 돌아가시는 분들이 확정해 줘야 되거든요. 상속하게 되면 가족들끼리 괜히 많이 싸우거든요. 특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서로 완전히 왕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상속 재산들이 쭉 있었을 때 무조건 싸워요. 예를 들어서 사전 상속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증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내 재산 중에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것. 근데 그렇게 밝혀도 근데 또 유류분이 있어서 그래도 또 싸움이 그러니까 뭐 유언도 하시면 저도 참 좋은데 이게 또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이 절차가 그래서 요즘 또 신탁을 하신다는데 신탁도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니까 많이 비싸요. 많이 받더라고. 미국 애들은 신탁을 참 많이 한다고. 네. 약간 우리 개념이랑 좀 안 맞아요, 그죠? 안 맞긴 해요 느낌이. 그리고 막 유언을 뭐 열심히 해서 뭐 장남한테 뭐 한 70 주고 10씩 가져라 해도 이제 나머지 10 가진 애들이 이제 손만 들면 이제 법정 지분의 반 정도는 확보를 하니까 참 이게 한동안 그래서 제주도의 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왜요? 제주도 땅이 막 올랐잖아요. 원래는 제주도는 되게 전통적으로 아들한테만 다 몰아줬었대요. 그것도 신기하네. 원래 제주도는 되려 전 모계사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해녀분들이 해녀분들이 모든 걸 해갖고 아들 몰아주기. 이런 그것도 큰 아들만.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이게 좀 제가 듣기로는 불편한 진실인데 그 우리가 공적 아까 장부도 얘기하시고 정리가 전자정부하면서 정보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게 안 돼 있고 그 우리가 되게 선진국이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정말 개인 정보를 막 취급한 거예요. 근데 외국은 주소를 거의 입력 안 한대 잘. 그래서 소재지 파악이 안 된대 뭐 하려면 그러니까 선거할 때도. 이력서에 사진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부터 어떤 모든 것들을 정보를 다 정부 국가가 장악하고 나서 그걸 사실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거를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거의 잊고 있었죠. 없었죠. 네, 근데 진짜 외국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엄청나니까 정부가 사실 통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점은 정말 장점일 것 같아요. 실무하시면서 외국에 가서 법무사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함정도 아니고 흥신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요, 이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